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막 세종에 정착한 2년차 기후부 젊은 사무관이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나이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큰 꿈을 품고 공직에 들어선 유능한 청년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30년 넘게 조직 생활해온 선배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숨진 사무관은 기후 적응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부 노조는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으며 경찰과 기후부 감사관실이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서도 기후부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사무관이 업무 중 인신공격성, 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부담을 호소했으나 질책성 답변만 되돌아왔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민주당 문진석 의원께서는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노조는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시위를 하고 성명서를 전달하며 원인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젊은 사무관과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에게 이런 사후 약방문식 시위가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공직사회의 자체적인 정화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는 한 이러한 퍼포먼스는 허탈한 외침으로 끝날 뿐입니다. 왜 매번 일이 터지고 유족이 피눈물을 흘리고 대통령이 직접 한마디를 던져야만 비로소 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기후부 장관은 사건 발생 20일이 지나서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실을 은폐 축소하면 일이 커진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괴롭힘을 가한 자는 물론 괴롭힘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면 신고 내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혹시 가해자에게 유출되어 2차 가해가 발생했는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방조한 관계자들까지 모조리 찾아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단죄를 내려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엄정한 선례가 남아야만 시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정부 부서에서 유족들을 위한 민사소송까지 대행해 주어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시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업무와 은밀한 괴롭힘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계실 이 땅의 모든 새내기 공무원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 단언컨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서 그 모든 고통과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제발 가족이나 지인,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하세요. 그 어떤 대단한 직장도, 그 어떤 거창한 사명감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버텨내고 살아남아 당당히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30년의 경험을 담아 언제나 여러분의 당당한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